다음으로 저희가 다룰 내용은 큐빗이 여러 개가 있을 그런 경우를 어떻게 양자적으로 기술을 할까 이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양자 얽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왜 큐빗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배워야 하는가부터 알아야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냐면 한 큐빗에 대해서 상태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큐빗을 통해서 양자 회로를 구축하려면은 어떤 회로밖에 세울 수가 없냐면은 이런 회로밖에 세우지를 못해요. 혹은 뭐 이런 거 Q2를 하나 추가해서 Q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어느 다른 회로를 해서 얘와 얘를 따로 기술을 해야겠죠. 각각의 양자 상태를 통해서 따로 기술을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저희가 자주 쓰는 이런 게이트가 나오면 어떨까요? 이런 게이트의 뜻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음미를 해보자면 첫 번째 상태와 두 번째 상태에 동시에 걸리는 어떤 게이트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를 따로따로 수학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렇게 동시에 걸리는 이러한 게이트들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두 상태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뒤 슬라이드부터 수식이 살짝 나오는데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루는 수식은 어차피 휘황찬란한 그런 수식이 아니라 해봤자 이제 더하기 곱하기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더하기 곱하기 기호가 살짝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큐빗 상태를 다루기 전에 두 개의 큐빗 상태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두 개의 큐빗 각각을 기술하는 방법은 저희가 하나의 큐빗을 기술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0 스테이트와 여기서 0 스테이트는 엄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큐빗의 0 스테이트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큐빗 2의 0 스테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개는 엄밀하게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둘을 연산을 혼돈해서 하면은 안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큐빗을 기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두 개의 큐빗을 한꺼번에 기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텐서 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스테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entangled state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분리 가능한 스테이트고요. 한국말로는 얽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분리 가능 상태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큐빗 1의 상태가 예시처럼 psi 1이고 큐빗 2의 상태가 예시처럼 psi 2라고 나타나 있으면 두 개의 스테이트를 한꺼번에 기술해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psi 1과 psi 2의 텐서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텐서 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텐서 곱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엄밀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는 텐서 곱의 연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결국엔 다중 큐빗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 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시처럼 psi1을 다음과 같은 상태로 기술할 수 있다고 나왔고 psi2를 다음과 같은 상태로 기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psi1과 psi2의 텐서 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우선 psi1의
이것을 psi2에 이것을 대입하고 텐서 곱을 해줍니다. 그럼 텐서 곱은 연산 과정은 그냥 곱하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 0과 1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각각을 곱하기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텐서 곱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그냥 스테이트를 추가를 해준 겁니다. 스테이트를 추가를 해주는데 어떻게 추가를 해주냐면은 이 AC가 1의 0 스테이트와 2의 0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큐빅 1의 0 스테이트와 큐빅 2의 0 스테이트의 텐서 곱의 상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AD는 뭘까요? AD는 큐빅 1의 0 스테이트와 큐빅 2의 1 스테이트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1과 0의 텐서 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1과 0의 텐서 곱은 뭐냐면은 큐빅 1의 1 스테이트와 큐빅 2의 0 스테이트가 텐서 곱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0과 1의 텐서 곱은 큐빅 1의 0 스테이트와 큐빅 1의 0 스테이트와 큐빅 2의 1 스테이트의 텐서 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엄밀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배웠겠지만 이제 얽힘이라는 것을 다룰 텐데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저희가 텐서곱을 통해서 한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다중 스테이트를 한 번에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종류로는 첫 번째는 separable, 동영상 후반부에 얽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이 텐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중 상태들은 분리 가능 상태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텐서 곱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표현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텐서 곱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여기 기호를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아주 심플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표기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표기 방법이 좀 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저희가 아까 구한 이 푸사이 상태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0과 0의 텐서 곱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0과 1의 텐서 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각을 내려주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거는 앞에 거는 큐빅 1의 상태를 말하고요. 뒤에 거는 큐빅 2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화시켜서 큐빗이 2개뿐만 아니라 n개일 때의 경우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큐빗이 n개일 때의 분리 가능 상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큐빗 2개일 때의 분리 가능 상태는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큐빗 1의 상태와 큐빗 2의 상태를 텐서 곱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n개의 큐빗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확장해보면은 n개의 상태를 텐서 곱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빗을 이 텐서 곱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텐서 곱을 여러 번 쓰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왜 멀티 큐빗, 그러니까 다중 큐빗을 왜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회로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건 몇 큐빗일까요? 3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애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큐빗 1에 대한 양자 상태가 있을 거고, 큐빗 2에 대한 양자 상태가 있을 거고, 큐빗 3에 대한 양자 상태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의 분리 가능한 상태는 어떻게 기술이 될까요? 저희 n개의 큐빗에서의 분리 가능 상태가 어떻게 기술되는지는 잘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양자 상태를 다중 큐빗일 때의 양자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은 이 양자 상태에 가해지는 연산자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기술이 될까요? 자,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는 저희가 앞에서 알아본 거는 이 스테이트들이 를 한꺼번에 나타내려면은 텐서곱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연산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연산자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기술할 때 연산자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를 그 큐빗 1에 작동하는 연산자를 A1이라 하고, 큐빗 2에 작동하는 연산자를 A2라고 합시다. 이 A1, A2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A1, A2에 각각 0 스테이트를 넣으면 1이 나오고 1 스테이트를 넣으면 0이 나온다고 합시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스테이트를 넣을 때 요거와 요게 다르다고 그랬죠? 오퍼레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1의 오퍼레이터가 큐빗 2의 0 스테이트에 작용하지는 못합니다. 여기 살짝 오타가 있는데요. 스테이트 1이 아니라 큐빗 1에만 작용 가능하고요. A2는 큐빗 2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A1과 A2를 혼합해서 연산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저희가 이 psi1과 psi2를 합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다면 여기에 작용하는 이 오퍼레이터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써보면은 이제 psi1과 psi2의 이 상태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취해질 수 있는가인데요. 이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A1과 A2의 텐서 곱이 이 상태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 가해지는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면 저희가 psi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psi1과 psi2의 텐서 곱으로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텐서 곱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psi1 플러스 psi2의 상태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이 A1과 A2 연산자의 텐서 곱이 어떻게 적용되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psi의 A1, A2 연산자의 텐서 곱을 적용을 시켜보면 이 psi1과 psi2의 텐서 곱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간단합니다. 요거는 앞에서 텐서 곱을 했을 때는 그냥 곱하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선 살짝 다릅니다. 이 큐빗 1에 작동하는 거는 큐빗 1에 에만 작동하도록 하고 큐빗 2에 작동하는 오퍼레이터는 큐빗 2 스테이트에만 작용하도록 바꿔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하면 A1은 psi1에 A1은 psi1에 A2는 psi2에 A2는 psi2에 작동을 해서 이 psi 상태를 좀 바꿔주고 그 두 개를 다시 텐서 곱을 해준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연산자의 텐서 곱이 상태의 텐서 곱에 행해지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텐서 곱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A1과 A2의 연산자의 텐서 곱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 연산자이기 때문에 연산자는 이 합으로 표현이 된 이 상태 각각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고려하면 살짝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얘를 가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 오퍼레이터가 여기에만 작용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오퍼레이터가 작용되는 양상을 이용하면 A1은 0에, A2는 뒤쪽 0에 작용이 되겠죠. A1은 앞쪽 0에, A2는 뒤쪽 0에 작용이 되는데 이때 A1이 0을 1로 바꾸고 A2도 0을 1로 바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 상태를 잘 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앞에 친구를 없다고 치고 뒤쪽 친구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작용 양상은 똑같습니다. A1은 앞쪽 0에, A2는 뒤쪽 1에 작동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1을 앞쪽 0에 적용하면은 0을 1로 바꾸겠죠. A2를 뒤쪽 1에 작용하면 그냥 0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고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텐서곱을 생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영상자에 가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이 오퍼레이터들은 다중 큐빗을 기술할 때 어떤 식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큐빗이 하나만 존재하고 오퍼레이터가 한 개만 가해졌다고 하면 당연히 오퍼레이터가 가해진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오퍼레이터가 이 상태에 가해진 것처럼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 큐빗이 3개일 땐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양자 상태를 psi1, psi2, psi3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psi1, 2, 3를 분리 가능한 상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작용되는 양상이 뭐냐면은 psi1에 h라는 오퍼레이터가 가해지고 psi2에 h라는 오퍼레이터가 가해지고 psi3에 h라는 오퍼레이터가 가해져요.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연산자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 상태에 작용해서 각각의 h가 작용되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는 무엇일까요? 네, h 3개의 텐서 곱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에 적용하는 꼬라지가 되니까 각각에 적용하는 양자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담이지만 이런 식으로 같은 오퍼레이터의 텐서 곱을 나타내려면 다음같이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따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A는 A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H의 텐서곱은 H의 세제곱이 아닌 이 텐서곱을 써서 얘네들이 연산자의 거듭 텐서곱이라는 말은 정확치가 않지만 거듭 텐서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멀티플 큐빗, 그러니까 다중 큐빗을 다룰 때 텐서곱으로 다룰 수 있다고 했고 텐서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상태 중에는
분리 가능 상태와 얽힘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분리 가능 상태가 아닌 얽힘 상태를 다뤄보겠습니다. 얽힘 상태는 무엇을 얽힘 상태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큐빗이 있고, 이 두 개의 큐빗을 나타내는, 한꺼번에 나타내는 그런 양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식을 잠시 음미를 해보자면, 우선은 단순하게 이걸 하나하나의 상태로 보자면, 측정을 했을 때 00이 나올 확률은 50%, 측정을 했을 때 11이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이 00은 뭘까요? 00은 큐빗 1이 0 상태를 가진다는 거고요. 이 0은 큐빗 2가 0 상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얘는 큐빗 1이 1 상태를 가진다고, 큐빗 2가 1 상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주어진 푸사의 상태가 1, 0, 측정을 했을 때 1, 0의 상태를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푸사이가 주어졌을 때 1과 0의 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얘가 나타날 확률은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얼핏 봤을 때는 분리 가능 상태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럼 분리 가능 상태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 상태를 분리 가능 상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00 상태의 개수는 AC가 되겠죠. AC는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0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01 상태는 if 사이에 없어요. 그래서 A 혹은 D가 0이어야 하는데 A가 0이 되지 못하니까 D가 0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D가 있죠. 11 상태에. 그럼 D가 0이면은 얘가 통째로 날아가게 되는데 if 사이에서는 11이 존재해야 하므로 결국에는 저희가 분리 가능 상태로 이러한 상태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얽힘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분리 가능 상태로 나타내지 못하는 애들을 저희가 얽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태이길래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고 또 논쟁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처음 설명할 때 측정에서 상태 함수의 분계 특징 덕분에 꽤나 신기로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 현상과 이 얽힘 현상을 잘 조합을 하면 저희가 꽤나 신비로운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음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다룬 이런 얽힘 상태를 준비를 해봅시다. 이 얽힘 상태는 저희가 앞서서 분석을 했듯이 측정을 하면은 0, 0 혹은 1, 1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0, 0은 무슨 거를 뜻하냐면은 큐빗 1이 0을 가지고 큐빗 2가 0을 가지고 이런 상태를 말하고, 이 1, 1 상태는 뭐냐면 큐빗 1이 1 상태를 가지고 큐빗 2가 1 상태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이 나올 확률은 50%라는 거예요. 이것만 들었을 때 별 감흥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은 좀 더 감흥이 있어 보이게 좀 케이스를 좀 극단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큐빗 1을 앨리스라는 사람한테 주고요. 큐빗 1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밥이라는 상태의 사람한테 한번 줘봅시다. 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양자 정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논문을 쓸 때 그냥 앨리스 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앨리스와 밥 사이의 거리가 10억 강년이라고 해봅시다. 10억 강년.
그러면 만약에 앨리스가 바보한테 안녕이라고 정보를 전달하려면 적어도 10억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앨리스라는 사람이 큐빗 1을 측정하여 0이라는 상태를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이 둘의 상태는 얽혀 있어요. 큐빗 1의 상태가 0이면 당연히 이 얽힌 상태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붕괴가 되어야 하냐면 파동함수가 아니라 상태함수죠. 이 얽힌 상태함수는 그 즉시 0, 0으로 붕괴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0,0의 의미는 뭐냐면 큐빗 1의 상태가 0이라는 거고 큐빗 2의 상태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큐빗 2의 상태도 그 즉시 0으로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거리가 1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서 말이죠. 사인은 이 현상을 스푸키 액션 앳 디스턴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작용하는 유령적인 원격 작용이라는 뜻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굉장히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의 속도를 초월해서 거의 동시에 정보를 전달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상을 이용해서 앨리스가 밥한테 초강속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앨리스가 정보를 전달하려면 밥의 상태가 어떻게 측정이 되었으면 하는 앨리스의 의지가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밥의 상태는 앨리스의 의지와 무관하게 랜덤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앨리스가 큐빗 1을 측정을 했을 때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는 밥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유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속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얽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자 컴퓨팅에서 양자 중첩과 얽힘 현상은 고전 컴퓨터와는 다르게 양자 컴퓨터가 병렬 계산을 수행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단숨에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갖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첩, 얽힘, 그리고 양자역학의 기본, 성질들, 양자 상태를 어떻게 이수할 수 있는지, 양자에서 연산자란 무슨 의미인지, 이것들을 통해서 양자 게이트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양자 게이트를 조합해서 양자 회로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